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우선 1학기를 잘 무사히 보낸 거에 대해서 저도 실감이 나지 않고요. 저도 지금도 교무실을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 이게 정말 현실인가 되게 많이 감사하고, 아직도 제가 교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신기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누구나 그렇듯이 고등학교 때 이제 대입 상담을 받게 되고, 저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범대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건 아닌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범대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임용이라는 문이 사실 굉장히 좁다. 특히 음악이라는 과목이 많이 지금 TO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어떤 게 저에게 더 잘 맞을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선 주변에 아쉽게도 사범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없었고, 모두 다 이제 음대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음대를 진학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났던 친구들이 이렇게 합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그 고등학교 때 관심을 가졌던 교직에 대한 꿈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좀 늦었지만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서 임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저의 공부 시기의 그런 방법들을 나눠봤습니다. 초기에는 공부의 양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마치 밤하늘의 별을 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까, 이 너무 벅찬 양 때문에 제 자신이 도망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공부량에서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흥미를 가져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서양음악과 관련된 학습 만화를 본다든지 국악과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공부해야 할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강의를 듣고 뭔가 책을 읽고 그것이 내 피부에 이렇게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그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먼저 이제 주안점으로 두고 제가 애를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이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은 강의를 듣고 그것을 반복하고, 또 우리 서정팀에서 하고 있는 골든타임이나 기출 예상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공부에 그런 바탕을 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 같은 경우 초기에는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게 뭔가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나의 어떤 그 머릿속에 한 줄 문장처럼 남을 수 있도록 많이 들어놓는 게 내가 나중에 개론서를 보거나 기출을 풀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중기에는 뭔가 이제 바닥을 쌓았으니 그 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강의를 바탕으로 기출을 다시 혼자 힘으로 풀어보고, 또 개론서를 읽을 때 강의에서 강조했던 부분을 매칭시켜가면서 개론서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개론서를 핀다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는 기분에 어떻게 뭔가 정말 나에게 자양분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론 강의를 충분히 들어서 개론서를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출 스터디를 통해서 기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02년도, 2003년도 이후부터 최근 기출까지 모두 하나씩 연도별로 풀어보면서 변형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올해는 이런 주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되었구나, 이런 감도 생기고 사람들과도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시험 준비에 밀착되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기에는 마치 기출도 다 풀고 내가 학원 모의고사도 풀고 모든 걸 다 안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가 1년차, 2년차, 3년차 쌓이다 보면은 말기로 갈수록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좀 뭔가 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말기로 갈수록은 마인드맵을 충실히 그렸습니다. 매일 주차별로 마인드맵을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개론서를 보면서 보충해 넣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마인드맵도 처음에는 생각보다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뼈대만 인출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힘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1년차와 2년차 때 다르게 제가 3년차, 4년차 이렇게 좀 장기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그 마인드맵도 훨씬 더 탄탄한 구조와 내용들을 갖추게 되는 그 변화되는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듣고 개론서도 보고 학원 문제도 풀고 기출도 보되 최종적으로는 내가 어떤 책의 목차를 내놓고 그 마인드맵을 충실하게 다 그려냈을 때 비로소 뭔가 완성되는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기 준비는 1차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심화 강의가 소화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심화 강의를 듣기 이전 기본 강의 때라도 국악도 민요를 불러보고 판소리도 불러보고 또 응용 반주도 해보면서 뭔가 이론에 실기 준비했던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론과 실기를 따로 놓기보다는 병행해 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말고 완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다 내려놓았을 때 된다는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정말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의심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응원의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